자,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어제 나가셨던 게 문제 프린트 1페이지에 있는 거 1번서부터 7번까지시거든요. 요거 잠깐 복습 한 번만 해보세요. 요거 입력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입력할 시간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진도 나갈게요. 알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7번까지 끝났고 오늘은 이제 요거 끝내고 뒤에 조회문 하고 교재에 있는 걸로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진도 나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문 마저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 8번 봐볼게요. 이제 자, 8번 지문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에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마우스로 들어가 놓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엑셀 파일 위로 올려주시고 위에서 디자인 모드 키시고 다음에 아래에서 실행 단추 따당. 그럼 왼쪽에서 수강 접수 폼 위로 올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고 나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닫기로 들어오시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프리베이트 서브 CMD 닫기를 클릭했을 때 무슨 동작을 할까요? 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 문제를 계속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고 종료할까요? 라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이때 메시지 박스가 얘 버튼을 클릭했으면은 날짜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나타내고 폼을 종료하라 그랬고 괜찮으시죠?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폼을 종료하래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단추별로 동작되는 기능이 다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이제 문법이 동적 메시지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희 깜지 중에 VBA 사용법 자리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고급 응용 4번이라고 적혀 있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적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으실 거예요. 적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동적 메시지 박스 단추별로 이제 사용 방법을 이제 다르게 정하는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실 때는 일단 메시지 박스를 변수 안에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서부터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코딩 잠깐 조만큼만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A는 잡아주시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 어제 우리 할 때 메시지 박스 띠고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거는 정적 메시지라서 메시지 박스에 기능이 없어서 아셨죠? 그러고 동적 메시지 각자 메시지 박스 단추별로 다른 기능을 줄 때는 A는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로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용 방법은 동일. 그래서 큰 따옴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현재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고 종료할까요? 라는 내용이 표시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타이핑 그대로 칠게요. 현재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고 종료할까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콤마 그럼 옆쪽에 들어가시는 건 제가 메시지 박스의 속성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미지를 보면 프린트 이미지를 보면 메시지 박스 단추가 두 개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VB yes no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어제 했던 것처럼. 그래서 VB yes no 맞추셨으면은 타이틀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기본 제목이시거든요. 그래 타이틀은 안 칠 거예요. 가로 닫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하셨으면 제가 잠깐만 제 것만 실행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만 잡아볼게요. 자,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뜬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잠깐 스크린 보시고 이 메시지 박스의 이름이 이제부터 뭐다? A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지금 메시지 박스를 A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라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메시지 박스 이름은 A란 말이에요. 쫓아오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메시지 박스를 선택할 수 있는 단추가 두 가지잖아요. 예 버튼을 클릭했냐, 아니오 버튼을 클릭했냐.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문법이 맞으면 뭐, 아니면 뭐니까 뭐가 나와야 될 거예요? if, 그쵸. 그게 나오기 시작해야 될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코딩 계속 갈게요. 그럼 아래쪽에다가 뒤쪽에서 엔터. 그러고 if. 그럼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의 이름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데? A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럼 A라는 메시지 박스에서 예 버튼을 클릭했다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아이에서 괜찮으세요? 그 아이가 얘라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뒤쪽에 잠깐 코딩 좀 참고해보면 여기에 예 버튼을 쓸 때 우리 타이핑으로 뭐라고 쳤었어요? VB, yes, no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VB, yes가 예 버튼, VB, no가 아니오 버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요만큼을 쓰게 되면 얘가 되는 거고, 괜찮으세요? 요만큼을 붙이면 VB, no 그럼 아니오가 되시는 거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A라는 메시지 박스에서 예 버튼 VB, yes 예 버튼을 클릭했다면 then enter.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 계속 한번 봐볼게요. 그럼 첫 번째 줄 맨 끝에서부터 메시지 박스에서 얘를 선택하면요, 현재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라 그랬죠? 그럼 일단 메시지 박스부터 가야 되겠죠? 메시지 박스 띄고, 그럼 날짜 시간을 나타내려면, 그래서 우리가 엑셀 하면서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뜨는 함수를 뭐라고 배웠어요? now. 그래서 우리 지금 프린트를 봐도 now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 있다고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now 가로 열고 닫고 엔터.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에 현재 날짜 및 시간이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폼을 종료시키라 그랬죠. 그럼 이제 폼 종료에 대한 코딩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깜지를 참고할게요. 자, 그럼 깜지에서 앞장으로 넘어오셔서 VBA 사용법 자리 한번 봐보세요. 거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앞장의 정가운데 보시면요, 폼 종료문이 뭐라고요? unload me예요. 이해되세요? 로드라는 게 불러오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unload 그러면 불러왔던 거를 내려라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뒤쪽에 me라는 거는 개체거든요. 누구를 닫아주세요? 나를 닫아주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열려있는 대상체를 닫으시는 거예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코딩 아래줄에다가 메시지 박스 띄웠으면은 아래쪽 unload me. 그래서 닫을 대상체는 나입니다. 괜찮으시죠? 엔터. 그럼 이제 아니오 버튼을 선택했을 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이제 as 엔터. 그럼 얘 버튼을 클릭한 게 아니면 무조건 아니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값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아니오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그냥 닫히라 그랬죠. 그래서 unload me. 괜찮으시죠? 엔터. 아래서 and if. 쫓아오실 수 있어요?
요거 제가 지금서부터 문법 살짝 바꿔볼게요. 알죠? 제 말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치신 분들 그거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 스크린. 이제 기본적인 그 문제 나와있는 지문대로 쳐드린 건데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괜찮으세요? 어떨까요? 결과값은? 같아요. 되셨어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제가 쓴 게 A라는 메시지 박스에서 얘 버튼을 클릭하면은 메시지 박스에서 현재 시간을 현재 날짜랑 시간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결과값으로 동작하는 게 없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공통분모로 얘 버튼을 클릭하든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든 폼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언로드기를 붙이면 얘 버튼을 찍어서 메시지 박스가 뜨고 닫히든 이해되세요? 얘 버튼을 안 눌러서 메시지 박스가 안 뜨고 닫히든 이해되세요? 결과값은 어떻다? 같다. 괜찮으시죠? 답이라는 게 안 정해져 있어요. 아셨죠?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자, 처음에 써드릴 때는 지금 가장 쉬운 방법으로 써드리려고 그냥 있는 지문 그대로 써드렸단 말이에요. 아셨죠? 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꼭 머릿속으로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고 오늘 이제 교재를 슬슬 이따가 풀기 시작을 할 건데 교재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푸실 때 제발 집에서 푸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셨죠? 문제를 딱 봤는데 안 풀리잖아요? 뒤에 답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보고 아이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절대 못 붙어요. 되셨어요? 이 시험은 그럼 절대 못 붙어요. 알죠? 왜냐하면 답이라는 게 정해놓고 푸는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러면 머릿속에 답이 국한돼서 답을 못 찾아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눈이 한 얘기지만 이 시험은 받아쓰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본인이 응용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에 너무 국한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꼭 유념하셔야 돼요. 알죠? 내가 한 20분 풀어보고 그래도 안 돼서 답을 봐서 그걸 이해하려고 쭉 한번 쳐보는 건 그러려니 해요. 아셨어요? 근데 봤는데 바로 안 풀린다고 답을 피시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풀 문제가 점점 없어져요. 아셨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저는 이 상태에서 맞춰놓고 해보고 여러분들은 제가 친 거를 다르게 쳐드렸잖아요. 결과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뒤에 엑셀 시트 한번 봐주시고 위에 디자인 모드 끄시고 실행 단추 눌러서 폼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괜찮으시죠? 닫기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뜨죠? 얘 버튼 눌러보세요. 메시지 박스 뜨죠?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폼이 닫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실행 단추를 누르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니오를 눌러보세요. 그럼 바로 폼이 닫힌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나 제가 쓴 거나 결과값 차이가 없죠. 그럼 답은 중복 답안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셨죠? 그러니까 답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꼭 유념하시고. 다음, 그래서 요거 한번 해드렸죠? 자, 이제 뒤에 한번 가볼게요. 뒤에 프린트 이제 뒤로 넘겨보시고 지금부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2-1번 문제 한번 입력해보세요. 2-1번. 자, 그럼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마지막 데이터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적혀있죠? 자, 그럼 위에서 디자인 모드를 켜고 마지막 데이터 조회 따당. 그럼 이제 뜨는 게 뭐 뜨라고 그랬냐면은 마지막 조회 폼이 나타나고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마지막 조회 폼 점 쇼 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방금 전에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그러고 뒤쪽에서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마지막 조회폼을 위로 올려서 제가 초기화는 회색깔 영역에서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폼의 회색깔 영역으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다음에 코딩 창이 뜨셨으면 옆에서 이니셜라이즈 바꾸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클릭 자리 찍고 이벤트를 이니셜라이즈 이벤트로 맞춰주시고 그럼 해당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시는 거는 특정 범위의 값이 콤보 상자에 표시되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C 학생명에 들어가는 콤보 상자가 원본 데이터를 지정할 건데 그 원본 데이터는 E6부터 E9 데이터를 C 학생명 콤보 상자의 원본 데이터로 저장해 주세요 라고 쓰시는 거죠. 괜찮으시죠? 다음 동그라미 3번 가볼게요. 이어서 자 동그라미 3번 뭐라고 적혀 있으시냐면은 문제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적혀 있으시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쫓아갈게요. 자 왼쪽에서 마지막 조회폼 위로 올려주시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이니까 닫기 자리 들어와 주시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슨 동작을 할까요? 자리로 맞춰주시는데 문제에서 지금 폼을 종료하라 그랬죠. 그럼 아까 쳤던 것처럼 뭐라고 쓴다고요? unload me 괜찮으세요?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마저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A1 셀에 닫기 완료로 표시하세요 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폼 닫고 엔터 그러면 A1 셀을 지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 주소를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뭐 해봤어요? 셀즈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셀즈로 쓴다 그러면은 A1 셀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1, 1 1행 1열이니까 이해되세요? 두 번째, 뭐도 해봤어요? 렌즈도 해봤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답안으로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편한 대로 쓰세요. 렌즈를 쓰셔도 되고 셀즈를 쓰셔도 되고 괜찮으시죠? 다만 렌즈 쓰실 것 같으면 제가 큰 따옴표 묶으시라 그랬었어요. 아셨죠? 저는 셀즈로 써볼게요. 꼭 제답하고 안 맞으셔도 돼요. 동작만 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1,1 이렇게 써볼게요. 저는. 그럼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무슨 셀이 되는데 A1 셀이 되는데 A1 셀에다가 뭐라고 표시하래요? 닫기 완료라고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1 셀에다가 그 텍스트를 무슨 장해라? 저장해라. 우리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셀즈 A, 몇 번째 열에 뭘 갖다 놓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되셨어요? 그래서 는 큰 따옴표 닫기 완료를 저장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해볼게요. 그럼 이제 뒤에 시트 한번 찍으시고 디자인 모드 끄시고 마지막 데이터 조회폼 실행해 주시고 괜찮으시죠? 닫기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시면서 A1 셀에 닫기 완료가 들어간다고요. 괜찮으시죠? 쫓아오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알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나올까봐 지금 하는 건데 뭐 해볼 거냐면은 요거 한 번만 해볼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A1 셀에 글자가 들어가시잖아요. 그 글자를 크기를 바꿔보고 굵게를 줘보고
글꼴을 바꿔볼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는 게 개체점, 폰트점, 사이즈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데이터 조회로 쫓아오세요. 디자인 모드 켜시고. 괜찮으시죠? 다음에 마지막 조회 폼 열어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서 아까 코딩 치던 자리 계속. 괜찮으시죠? 이제 제가 그 체크했던 그런 문을 쓸 때는요 렌즈가 편해요. 왜냐면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렌즈는 렌즈 점을 쓰잖아요. 그럼 뒤에 속성들이 뜨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나머지 코딩들은 그런 게 안 뜬단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서 엔터. 그럼 닫기 완료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지금 저 A1 셀에 들어있는 글자의 글꼴 크기 이런 거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 렌즈 가로 열고 큰 따옴표 A1 큰 따옴표 가로 닫고 점. 괜찮으시죠? 폰트 점 사이즈는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게 그냥 대충 눈으로 센스 있게 읽어보면은 뭐를 바꿀 거다? 맞아요. 글자 크기. 이해되세요? 그럼 글자 크기를 얼마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15 맞춰보세요. 그럼 A1 셀의 글자에 대한 크기를 15로 저장해 주세요. 라고 쓴 거고. 자, 한 번 더. 렌즈 가로 열고 큰 따옴표 A1 큰 따옴표 가로 닫고. 그럼 A1 셀에 이해되시죠? 점 폰트 점 볼드는 혹시 볼드 뭔지 아시는 분? 맞아요, 굵게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글자 체크할 때도 굵게 아니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들어보세요. 이제 굵게 체크한다 그러면 잠깐 보세요. 요게 굵게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단축키가 지금 뭐라고요? B예요. 볼드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이것도 굵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제가 어제 클릭하면 뭐라고요? true.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면 false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거 지문 마저 계속 갈게요. 자, 그럼 뒤쪽에다가 굵게 해볼게요. 자, 는 true. 그러면은 굵게를 맞춰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조금 더. 자, 그럼 렌즈 큰 따옴표 A1 큰 따옴표 가로 닫고 점 폰트 점 이탈릭 맞춰보세요. 이건 우리 깜짝 없거든요. 혹시 이탈릭 뭔지 아시는 분? 맞아요, 기울림 꼴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는 true. 괜찮으시죠? 또 해볼게요. 자, 렌즈 큰 따옴표 A1 큰 따옴표 가로 닫고 점 폰트 점 네임은 붕서라고 쳐볼게요. 괜찮으세요? 이거 이제 집에서 커마레그 필기 지금 문제 푸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제 집에서 풀어보시라고 그랬으니까 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친 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보면서 읽으면서 그 문법이 맞냐 틀리냐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나중에 필기 문제 푸시면.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A1 셀에 닫기 완료를 저장하고 그 A1 셀의 글자 크기를 15로 맞추고 A1 셀에 굵게를 설정했고 A1 셀의 기울림 꼴을 설정했고 A1 셀의 글꼴을 궁서로 맞춰주세요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엑셀 시트 한번 찍으시고 디자인 모드 끄시고 마지막 데이터 조회 단추 누르시고 닫기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의미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설명 딱 2개 더하고 코딩 조금 고치고 이제 잠깐 쉴 거예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개체점 메서드, 개체점 속성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금 맞춘 게 뭘 맞췄다고요? 렌지 A1 셀이라는 대상체에 대해서 글꼴에 대한 크기를 그쵸 속성 맞춘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15로 맞췄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코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디자인 모드 쫓아오시고 마지막이에요. 요거하고 잠깐 쉴 거예요. 마지막 데이터 조회로 다시 쫓아오시고 닫기 버튼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조회품 여시고 닫기 버튼 따당.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쓰다 보면 렌지 A1 셀을 계속 쓰면 불편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줄 게 A1에 대해서 계속 맞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문법이 뭐냐면 VBA 사용법 자리에서 맨 밑에 보시면요 응용 해가지고 with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깜지를 잠깐 살펴보면 아래 보시면 이제 응용 with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with라는 문법은 뭐냐면 스크린 with를 써서 개체를 쓰잖아요. 그럼 이 대상체에 대해서 여러 속성들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쓸 때 렌지점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렌지를 상단으로 올려서 한 번 써서 나머지 걸 다 맞추고 싶다는 얘기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렌지를 써서 아래다 점 붙이면은 폰트 점 사이즈는 점 폰트 점 어쩌고는 점 폰트 점 어쩌고는 이렇게 맞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 한번 쳐보고 쉴게요. 자, 쫓아오세요. 자, 그럼 이제 적혀 있는 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 지워주시고 with 적어볼게요. 자, with 띄고 다음에 렌지 큰 따옴표 A1 큰 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괜찮으세요? 그럼 밑에다가 점 적어보세요. 그럼 바로 열리는 거 보이세요? 그럼 A1 셀에 대해서 다음 속성들을 포함시켜서 적용을 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 폰트 점 사이즈는 15 엔터. 그럼 이제 앞에다 렌지가 또 필요 없고 바로 점. 이해되세요? 폰트 점 볼드는 true. 괜찮으시죠? 다음 아래 점 폰트 점 이탈릭은 true. 괜찮으시죠? 점 폰트 점 네임은 궁서 엔터. 쫓아오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with로 시작했으니까 and with를 닫아주셔야 된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 대상체에 대해서 이런 속성들을 포함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신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개체값을 앞으로 빼서 그 개체에 대한 여러 속성들을 정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with다. 되셨죠? 실기 문제 푸실 때는 이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필기 문제 푸실 때는요 엄청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되셨어요?
미드문이 붙어 있으시면은 하나의 대상체에 대해서 여러 속성을 한 번에 설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결과값은 동일하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응용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어제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CMB 과목에 add 아이템 컴퓨터 남자가 들어가요, 그죠? 자, CMB 과목점 add 아이템에 회계 이거 썼던 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응용으로 붙이면 with CMB 과목점 이해되세요? add 아이템 컴퓨터 점 add 아이템 회계 and with 써도 결과값이 동일하다고요.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 대상체에 대해 속성값을 여러 번 설정할 때 쓰시는 게 with예요. 아셨죠? 저희 이제 마무리 저희 할 게 뭐 할 거냐면은 조회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2번 문제를 할 건데 그거는 안 어려워요. 알죠? 어제 우리 했을 때는 막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건 어렵진 않거든요. 자, 질문 한번 봐볼게요. 그 문제가 나오시면 참고로 맞으셔야 돼요. 알죠? 안 어렵단 말이에요. 질문 봐볼게요. 2번 마지막 조회 폼에 학생명 C 학생명 콤보 상자에서 조회할 학생명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이래요. 그럼 일단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마우스 잡으시고 디자인 모드 키시고 다음에 왼쪽에서 마지막 조회 폼 따당 그러고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이라 그랬죠? 여기로 들어와 주시고 그럼 이제 잘 들어오셨으면은 프리베이트 서브 CMD 조회 언더바 클릭 이렇게 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 계속 한번 봐보면 그 콤보 상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폼에 표시를 하래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 어제 했던 거 가지고 잠깐 얘기 한번 맞춰보면 어제 우리 할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스크린 잠깐만 봐보실래요? 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셀에다가 갖다 넣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컴퓨터는 오른쪽에서 연산을 해서 왼쪽으로 저장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제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은 셀즈는 txt 개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폼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쓰는 게 좌우가 바뀌어야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여기서 쓰는 문법 자체가 txt 대상체에다가 셀즈 값을 갖다 넣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검색해서 저장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고 여기서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조회를 하실 때는 저희 가지고 계신 깜지 중에 뒷장을 보시게 되면은 뭘 쓰는 거냐면은 고급 응용 2번 얘기인데 요거 밑에다가 하나만 필기 하나만 잡아드릴 테니까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쓰시냐면은 콤보 상자 데이터 조회예요. 자, A는 콤보 상자 점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행번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코딩 창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 자, 자리 맞춰서 A는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다 놓는 문제 동그라미 2번에 콤보 상자 명칭이 C 학생명이거든요. 그래서 C 학생명 점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그럼 이제 행번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행번호는 뭐냐면 스크린 잠깐만 보세요. 이 행번호는 폼을 실행했을 때 처음 데이터가 가로 적혀 있으시잖아요. 이 가에 대한 행번호 값을 더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뒤에 시트를 봤을 때 가가 지금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행번호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6번째죠. 플러스 6.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문제가 풀리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리스트 인덱스 조회문이 나오시게 되면 콤보 상자 이용한 조회문이 나오시게 되면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첫 번째 데이터에 행번호 값을 더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콤보 상자를 찍어보니까 처음에 들어있는 게 가였잖아요. 그럼 이제 왼쪽에 봤을 때 가가 들어있는 행번호 위치값을 더하시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혹시라도 이제 저는 원리가 좋아요 그러시는 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땅 찍어보면 가나 다라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어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리스트 인덱스에 대한 기본값이 0이라 그랬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콤보 상자를 찍으니까 첫 번째 뜨는 데이터가 가나 다라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결과값으로 봤을 때 리스트 인덱스 값이 얼마? 0. 나는 얼마? 1. 다는 2. 라는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싶으면 이거에 대한 위치값이 몇 번째니까? 6번째니까 플러스 6을 잡으시면은 A에 대한 결과값이 6이 되고요. 이해되세요? 다음에 나에 대한 위치값이 1이니까 나에 대한 데이터로 찾고 싶으면은 7번째 행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나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6을 잡으시면은 결과값이 7이 될 거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동일한 설명이겠죠? 다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 다가 지금 위치값이 8번째니까 플러스 6을 잡아야 8행이 될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과값으로 더하시는 거는 어차피 그 데이터의 첫 번째에 있는 행번호 더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해도로는 이런 이해도인데 문제 푸실 때는 저렇게까지 이 문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답이라서. 아셨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 뒤쪽에서 플러스 6 잡아주시면 돼요. 엔터. 쫓아오실 수 있죠?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다음.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게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폼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써야 되니까 왼쪽이 txt 모, 오른쪽은 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 아이들에 대한 이름값이 뭔지 몰라요. 데이터를 검색해 와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요게 요즘 문제 트렌드거든요. 옛날에는 원래 개체명을 앞에 1페이지에 있던 것처럼 웬만하면 다 적어뒀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찾아서 쓰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름 찾는 얘기도 해드릴 건데 여기까지 되셨으면 코딩 치기 전에 이름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왼쪽에서 마지막 조회 폼 더블 클릭으로 위로 올리세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올리시면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첫 번째 수강 날짜 클릭 한 번만 해보세요. 텍스트 박스. 그러면 왼쪽에 속성 창에 보시면요
이름이 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저 아이의 이름은 T 수강 날짜 확인되셨죠? 자, 하나씩 찍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거는 T 과목, 세 번째 거는 T 강사 성별, 네 번째 거는 T 강사명. 괜찮으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요. 다섯 번째 거 T 강사명. 다음에 아래 T 세부 과목, 그 아래 T 수강료. 확인되셨죠? 그럼 이제 명칭에 대해서 앞글자 T 하나씩 붙여서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은 건데 입력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맞춰놓은 거거든요. 꼭 시험장에서는 명칭 모르시면 한 번씩 찍어보세요. 알죠? 왜냐면 저게 지금 강사 성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는요 T 성별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거를 한번 오탄해가지고 잘못 치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당황해가지고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처음 칠 때부터 정확하게 치세요. 알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거 다시 조회 버튼으로 다시 들어오시고, 자 그럼 이제 뒤에 시트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뒤에 시트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갖다 낼게 T 수강 날짜에 저장하겠습니다. 타이핑 쫓아오세요. 그럼 텍스트 박스 안에 데이터를 갖다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갖다 낼 거냐면은 셀 중에 아셨죠? 여섯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갖다 넣을 거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옆쪽에서 셀즈 가로 열고 B, 2 가로 닫고 엔터. 괜찮으시죠? 그래서 셀에 들어있는 A군요. 감사합니다. A, 2 괜찮으시죠? 그래서 A, 2번째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수강 날짜로 갖다 넣겠습니다. 라고 잡으시는 거고. 쫓아오실 수 있죠? 한 번 더. 자, 그럼 이제 저희 문제집 보면서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갖다 넣어야 되는 게 T 과목이시죠? 그럼 이제 T 과목에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과목이 어디 있냐면은 이제 세 번째 열에 있으시죠? 3 가로 닫고 엔터. 다음 T 강사 성별에 셀즈 A, 강사 성별은 이제 어디 있냐면은 옆으로 살짝 보면은 네 번째 열에 있으시네요. 그럼 이제 4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넣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반복이에요. T 강사명에 셀즈 A, 그럼 이제 강사명은 옆쪽에 있죠. F열. 그럼 여섯 번째 열이겠죠?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넣겠습니다. 다음 T 세부 과목에 셀즈 A, 그럼 세부 과목은 뒤쪽에서 1, 2, 3, 4, 5, 6, 7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넣겠습니다. 안 어려우시죠? 다음 뒤에 T 수강료는 셀즈 A, 여덟 번째인가요? 8 가로 닫고 엔터.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다 쳤죠? 뒤에 시트 한번 찍으시고 디자인 모드 끄시고 마지막 데이터 조회 누르시고 다음에 학생명 자리에서 가 찍으시고 조회 눌러보세요. 그럼 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이해되시죠? 나 찍으시고 조회 누르면 나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괜찮으시죠? 이런 식인데 저희 문제지를 보면 문제지가 가가 조회가 돼 있잖아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실 때도 똑같은 형태로 조회를 하셔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웬만하시면 조회를 하실 때는 몇 번 돌려보시고 결과값을 요걸로 맞추세요. 아셨죠? 어차피 문제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를 한번 맞춰보시면 우리 문제지랑 똑같이 뜨는지 봐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요게 다르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게 콤마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제 잠깐 입력하면서 했던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첨단위 구분기호를 찍어줘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닫고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켜서 마지막 데이터 조회로 들어가시고 마지막 조회 폼을 여시고 조회 단출 눌렀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게 수강률 자리인 거죠. 수강률 자리에서 포맷 가로 열고 뒤쪽에서 데이터는 큰 따옴표 샵 콤마 샵 0 천단위 구분기호를 찍겠습니다 까지. 아직 이 의미는 정확히 안 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찍어주시게 되면 데이터를 찾을 때 콤보 상자를 이용한 데이터 조회가 나와요. 쫓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성 마무리 잠깐 해주시고 괜찮으세요? 자, 조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디자인 모드 끄시고 마지막 데이터 조회 누르시고 다 맞추시고 조회 눌러주시게 되면 천단위 구분기호가 찍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잠깐 다음 타임 한 30분까지 들여서 여기까지 복습할 시간을 다시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고 그거 복습하고 나서 다음에 교재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셨죠? 참고로 교재할 때도 문제 풀 시간 드리고 다 맞춰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복습하시는 거 똑바로 못하시면요 어차피 교재에 있는 문제 못 풀어요. 아셨죠? 참고로 이거 3개 다 틀리면요 떨어져요. 알죠? 이거 3개 다 틀리면 떨어져요. 이 중에 2개는 맞아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죠? 우리 시험은 엑셀하고 액세스를 둘 다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둘 다 70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꼭 유념하시고 앞에 답지거든요. 하시면서 참고하면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연습은 이제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문제를 푸시려면 데이터를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잠깐만 여시고요. 제 거 강사 클럽 한 번만 들어와 보세요. 네이버에서 이젠 컴퓨터 한번 들어오시고 강사 클럽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데이터물 하나 잠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23년 커말 1급 영진 1급 데이터가 수업 예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있으실 거예요. 왼쪽에 수업 예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위에 23년 커말 1급 영진 데이터라고 있으실 거예요.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일단 끄집어 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압축 파일을 바탕 끄집어 내셨으면 어디다 압축을 푸셔야 되냐면은 C 드라이브에 압축을 풀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폴더 하나 여시고 마음에 드는 폴더 아무거나 여시고
왼쪽에서 C 드라이브를 찍으시고, 괜찮으세요? 요 안에다가 갖다 넣으셔서 C 드라이브 안쪽에 갖다 넣으셔서 여기서 압축을 푸세요. 되셨어요? 폴더명은 상관없어요. C 드라이브 안에만 갖다 넣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이거 왜 C 드라이브에 갖다 넣으셔야 되냐면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주의사항이에요. 우리가 문제 푸시는 게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문제가 있어요. 아셨죠? 피벗 테이블 만들거나 이럴 때 외부 데이터를 쓰시게 되는데 그 외부 데이터가 바탕화면에 있으시면은 찾기 힘드실 거예요. 아셨죠? 경로가 윈도우즈로 들어가서 유저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기가 힘드셔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C 드라이브에 들어있어요. 아셨죠? 시험장 같이 구성해 드리려고 그냥 C 드라이브에 갖다 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넣으세요. 제발. 아셨죠? 그럼 이제 갖다 놓으신 파일 아셨죠? 보시면은 커말 1급 들어오셨잖아요. 들어가시면 안쪽에 23년 커말 1급 기출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스프레드시트란 말이에요. 자, 스프레드시트 따당.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문제 푸는 건 실전 모의고사예요. 아셨죠? 실전 모의고사 열어주시고, 다음에 그 중에서 실전 모의고사 1을 열어주세요. 그럼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가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단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이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계산 작업하고 기타 작업 3번을 배운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교재 봐볼게요. 자, 교재 가지고 계신 거 54페이지 펴보세요. 54. 그래서 문제를 원래 자리에 맞춰서 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오늘 첫날이니까 문제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54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작업 1번 해서 맨 위에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다음과 같은 고급 필터 수행하라 그랬고, 그 아래 2번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조건부 서식 주라 그랬고, 그 아래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시트 보호하고 통합 문서 보호를 걸래요. 그럼 이제 요거 하고 옆에 보셔서 55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문제 2번 계산 작업 시트에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제 마우스를 잡으시고 계산 작업 시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자리 맞춰서 함수를 푸시는 거라고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고 이게 표가 꼭 1, 2, 3, 4, 5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뒤죽박죽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면서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5개 다음 그러고 한 장 뒤로 넘기시고 뒷장 보시면은 56페이지 분석 작업 1번에 다음과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인데 이 피벗 테이블 문제가 외부 데이터 갖고 와서 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C 드라이브에 안 들어있으시면 이 문제 풀 때 곤란하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문제가 무조건 외부 데이터로 푸는 문제. 그리고 아래 분석 작업 2번이 있으시고 그 옆에 보시면 기타 작업이 있는데 57페이지 기타 작업 1번은 차트, 기타 작업 2번은 매크로 2개.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우리가 지금 한 게 코딩 3개.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45분. 아셨죠? 여기까지 45분. 아셨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 촉박해요. 아셨죠? 촉박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문제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1분이 넘어가시잖아요. 완성이 안 나올 거예요. 아셨죠? 치면서 이해하면서 쳐야 돼요. 아셨죠? 꼭 유념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0분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20분을 드릴 테니까 계산 작업 시트에서 함수 5개 괜찮아요? 함수 5번은 풀지 마세요.
함수 4개 1번서부터 4번. 다음 그러고 기타 작업 3번 시트 코딩 3개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20분 드릴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표 1에 B21부터 B25 영역에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은 제품사별 조건 하나. 괜찮으시죠? 최고가를 표시하래요. 이건 결과값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조건이 요거랑 요게 같은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문제를 보시면서 꼭 배열함수를 쓰라 그런 건지 그냥 함수를 쓰라 그런 건지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배열함수가 2개, 기본함수가 2개,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1번은 배열함수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니까 기본함수에 if가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건 범위는 조건, 값범위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었죠. 유형식을 생각해서 채우는 거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함수는 라지 다음에 if.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최고값이니까 가장 겉에 최대값을 표시할 수 있는 라지가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조건 범위는 파란 색깔 박스일 거니까 B의 4부터 B의 17, 2, F4 1번. 괜찮으시죠? 옆에서 뭐랑 같은 걸 찾을 거냐면 A의 21이랑 같은 걸 찾겠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무슨 값을 표시할 거냐면은 최고 가격을 표시하래요. 그럼 값범위로 들어가시는 거는 가격 범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게 F의 4부터 F의 17까지 그러고 F4 1번. 그럼 여기서 가로를 닫으면 if 가로가 닫힌 거고. 괜찮으시죠? 그럼 라지는 제가 앞에서 범위 콤마 몇 번째로 큰 값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뒤쪽에 들어가시는 거 최고가니까 콤마 1까지 적어주셔야 최고값이 되실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참고로 이 유형은 저희 배열함수에 있는 유형이에요. 되셨어요? 그래 제가 배열함수 만들어 놓은 그 문제 파일을 보시면요 똑같은 유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시면은 지금 결과값이 얼마 뜨시면 맞냐면은 구하신 분들 192만 6,800원 나오시면 맞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요게 지금 제일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는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한 번 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도 지금 배열함수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품사별 조건 1개 다음에 가격이 50만원 초과 조건 2개 다음에 뒤쪽에 200만원 이하인데 그럼 앞에 많이 생략돼 있죠. 가격이 200만원 이하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3개. 괜찮으시죠? 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세요. 그럼 이건 결과값이겠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기본함수에 if까지 달려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쓸 때 어떻게 쓰신다 그랬냐면은 기본함수가 있는데 if가 나왔을 때 조건이 여러 개가 붙으면요 조건별로 가로를 묶으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가로 한번 더 열고 조건 범위는 조건 가로 닫고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얘기했었어서 곱하기는 and 더하기는 5와 이렇게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뒤쪽에 우린 전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을 거니까 곱하기 가로 열고 조건 범위는 조건 가로 닫고 곱하기 조건 범위는 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지금 문법 자체가. 그럼 이거에 맞으면 콤마 값범위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 형태죠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 마저 계속 한번 해보면,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함수 기본 함수가 average니까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조건 범위는 처음에 동일하시죠. 제품사 별이니까 처음에 들어가시는 범위는 B의 4부터 B의 17 중에 F4 한번. 괜찮으시죠? 다음에 이게 뭐랑 같은 거 찾을 거냐면은 A의 21이랑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조건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고 뒤쪽에 and 곱하기 다시 가로를 열고 다음에 문제에서 가격이 라 그랬으니까 초록색깔 박스 변함이 없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F의 4부터 F의 21, F4 한번. 이 가격 중에 50만원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50만원 가로 닫고 다시 and 가로 열고 범위 똑같죠? F4부터 F21 중에 다음에 200만원 이하니까 2000 가로 닫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조건 범위 작성이 끝났고 이거에 맞는 가격 평균을 계산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들어가시는 값범위는 F의 4부터 F21까지 F4 한번 들어가셔서 if 가로 닫고 average 가로 닫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형태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대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우리가 쓰는 게 문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문법. 아셨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내역이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맞춰 쓰셔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갖다 이제 작성해 주시게 되면 틀렸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제가 눈으로 보다 보니까 혹시 범위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이게 17이죠? 눈으로 보면 타이핑으로 쳐서 그래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뒤쪽에도 17. 의미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쳐보면, 그러면 지금 결과 얼마 나오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 값이 933,950원 나오시면 돼요. 첫 번째 값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2번.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판매액 얘기. 그럼 제가 앞에서 Alt F11을 누르고 다음에 창이 뜨시면 삽입에 모듈 누르시라 그랬죠. 그래서 창이 뜨시면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그 파란 색깔 박스에 있는 얘기 치셔야 된다 그랬죠. public function fn 판매액은 가로 열고 판매량 곱하기 가격 엔터가 일단 붙어야 되고, 그게 지금 문제에서 if를 쓰세요, select case를 쓰세요가 없잖아요. 선택 아셨죠? 택일. 그래서 결과값만 맞으시면은 답으로 인정이 돼요. 아셨죠? 그러고 우리 아마 답지는 지금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형태로 적혀 있어서 제 생각에 if 써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괜찮으시죠?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알죠? 지금 if 쓰세요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타이핑 좀 한번 쳐보면 이 상태잖아요. if로 첫째 풀어볼게요. 그러면 if 들어가시는 게 문제에서 판매량이 그대로 가면 되겠죠. 5개 이상이면
맞으면 FN 판매액은 5% 그렇지 않으면 3%를 할인한 금액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게 판매량 곱하기 가격을 하되 곱하기 5% 할인하시면 95%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혹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의미는 동일하죠?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셨죠? 아마 답지는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은데 답이 꼭 이렇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러고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판매량이 5개 이상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3%를 할인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럼 이제 as 그 외의 경우는 FN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3%니까 0.97 and if 이게 이제 제일 쉬운 얘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타이핑 다 되신 분들. 저거 제가 2% 다르게 써볼게요. 아시죠? 자, 혹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우리 앞에서 코딩을 좀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똑같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잠깐 시선 좀 넓혀드리는 거예요. 답이 다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답지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써도 제가 이제 이거 써볼까요? 셀렉트 케이스 판매량 만약에 상황 판매량이 5개 이상인 상황이면 그럼 is 자동으로 붙는다 그랬죠? 맞으면 똑같죠? FN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0.9 이해되시죠? 다음에 케이스 as 그게 아니면 FN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0.97 and select 로 풀어도 이미 똑같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답지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내가 풀었을 때 그 결과만 맞으시면 답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 푸신 분들 다 이렇게 풀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제일 쉬우니까. 아셨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걸로 한번 써볼게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갖다 제가 한번 쳐보면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결과값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FN 판매액은 들어가시는 게 판매량 곱하기 가격 가로 닫고 엔터. 잠깐 가려드릴까요? 그럼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 문제에서 이제 비고 푸는 거 비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잠깐 문제 하나만 보여드리면 진도 나갈 때 요거 찾기 참조합수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풀었던 거? 이거 응용이에요. 그 문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었냐면은 모드로 나누시게 되면은 나머지가 0이 뜰 수 있는데 그 0값은 추주로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사칙연산을 더해서
1, 2가 나갈 수 있도록 숫자 값을 바꿔주셔야 돼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요거 응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는 함수가 비슷하시죠. choose, value, mid가 아니라 right 모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푸는 형태는 01.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잠깐 한번 말 좀 맞춰드리면,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배열함수 아니에요? 자, 지문. 제품 모델명의 뒤에 세 글자를 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right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 모델명의 오른쪽 세 글자를, 그럼 이제 755가 될 텐데, 이게 right니까 숫자처럼 생긴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value로 묶으시면 제가 앞에서 숫자로 바뀝니다. 해당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고 이제 제품 모델명의 뒤에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라 그랬으니까 이 아이를 다음에 나누자. 얼마로 나눌 거냐? 4로 나누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잠깐 요 정도만 한번 함수로 쳐보면, 자, 안되면 옆에 한번 쳐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었잖아요. 한번 쳐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이프이 뜨는 아이들은요 0이에요. 0 되셨죠? 그래서 흔히 회계에서 0 표시할 때 하이픈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그럼 이때 추주값은 0을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뜨는 결과값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 0, 1, 2, 3이 있으니까 각자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를 잡아서 1을 잡아서 값을 1, 2, 3, 4로 바꿔야 되고. 괜찮으시죠? 우리가 지금 뜨는 게 0이면 9분 1로 표시하라 그랬고, 다음에 1이면 9분 2가 돼야 되고, 다음에 3이면 9분 3이 돼야 되고, 2면 다음에 3이면 9분 4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사칙연산으로 결과값을 0을 1로 바꿨고, 1은 2로 바꿨고, 2는 3으로 바꿨고, 3은 4로 바꿨으니까 자리 맞춰서 그냥 9분이 9분이 9분 3, 9분 4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표시값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 결과값에 플러스 1을 잡았을 때 그 결과를 choose 1이라면 9분 1, 2라면 9분 2, 3이면 9분 3, 4면 9분 4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뜨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한번 가볼게요. 자, 뒤에 기타 작업 3번 시트 찍어주시고 문제 1번서부터 칠게요. 자, 1번 제품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럼 위에서 개발 도구 한번 눌러주시고 디자인 모드 한번 켜시고 제품 검색 따당. 그럼 이제 적히는 게 제품 검색 단추를 클릭하면 이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제품 검색 폼이 나타나라 그랬죠.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거 제품 검색 폼.쇼 그러고 문제가 끝이 아니라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고 적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내려오시면 폼 있으시죠?
폼 열고 제품 검색 폼 위로 올리시고 회색깔 영역 클릭하시면은 제가 초기화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럼 이제 회색깔 자리 따당. 그럼 이제 폼에서 초기화 자리는 옆에 클릭하셔서 이니셜라이즈로 바꾸셔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이제 유저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는 자리로 맞춰주시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품명 CMB 모델이라는 개체명의 목록을 B5부터 B18이 원본 데이터로 저장되도록 코딩을 작성하시오 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나왔으니까 로우 소스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 CMB 제품 모델 점 로우 소스는 큰 따옴표 B5부터 B18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로 저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쓰시면 1번이 끝나겠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거 치면서 볼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굳이 뒤에 시트를 안 봐도. 문제에서 2번이 리스트 인덱스를 써서 검색하는 문이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콤보 상자의 첫 번째 데이터에 행 데이터 갖다 더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지금 콤보 상자에 들어간 게 몇 번째 행이 들어갔습니까? 5번째 행이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가지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안 찍어봐도 아 플러스 5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면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 제품 검색 폼에 제품 모델 CMB 제품 모델 콤보 상자에서 조회할 모델명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제품 검색 폼 위로 올리시고 뒤에서 검색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코딩 들어가시는 거 바로 가면 되겠죠. A는 CMB 제품 모델 점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5겠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폼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개체명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일단 찍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뒤에 폼이 살짝 보이니까 옆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뒤에 폼 잠깐 찍으셔도 되고 하나씩 찍어보면 첫 번째 거 찍으면 잠깐 옆으로 당길게요. 첫 번째 거 찍으면 txt 제품사, 두 번째 거 찍으면 txt 화소, 그 아래 찍으면 txt 감도. 오케이, 그럼 이 아이는 지금 iOS 필요가 없네요. 명칭 쓰실 때. 다음에 옆에 txt 출시년도, 다음에 txt 가격, txt 재고. 그럼 이제 명칭 중에 주의할 거는 요 감도 하나 주의하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확인되셨으면 뒤에 이제 코딩창 오시면서 저 이 상태에서 쓸게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거 우리 첫 번째 뭐 갖다가 넣어야 되냐면 txt 제품사에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어디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요? 셀즈 A, 제품사는 지금 A, B, C 세 번째 열에 있으시잖아요. 3 가로 닫고 엔터. 다음에 txt 화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어디 있는 데이터 저장할 건데요? 셀즈 A, A, B, C, D니까 네 번째 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요. 다음에 txt 감도에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셀즈
A, A, B, C, D, E니까 5번째 열에 들어있는 데이터일 거고요. txt 출시 년도에 데이터를 넣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셀즈 A, A, B, C, D, E, F 6번째 들어있는 데이터를 갖다 낼 거고요. 쭉 쓰면 되겠죠? 셀즈 A, 7 txt 제곱 셀즈 A, 8 까지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고 제가 앞에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가 EOS 100D니까 100D를 맞춰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데이터가 뜨는 걸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책 이미지랑 이미지가 똑같이 잡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타이핑 잠깐 마무리 좀 하시고요. 그러면 잠깐 결과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럼 이제 폼 실행해서 100D를 맞추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데이터가 뭐가 안 맞냐면은 여기 안 맞죠? 괜찮으시죠? 가격 자리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코딩 잠깐 고치면 가격 자리에다가 포맷, 참고로 내일 오시면 요거 이제 할 거예요. 포맷 붙여주시고 콤마 큰 따옴표 샵 콤마 샵 0 1 이렇게 쓰시면은 원이 뜰 거예요. 콤마 붙이시면서 요건 내일 오시자마자 할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 내일 오시면 이제 샵 0 YMD 이거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고쳐주시고 그럼 이제 실행하셨을 때 100D를 맞추고 검색을 하시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제 뜨시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마무리.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적혀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코딩으로 다시 쫓아오시면서 제품 검색홈 위로 올려주시고 다음에 종료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는 거 지금 뭐라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마지막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메시지 박스가 먼저예요. 아셨죠? 순서 틀리시면 틀려요. 메시지 박스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 메시지 박스가 현재 날짜 시간이 떠 있고 괜찮으시죠? 끝이 아니라 확인 단추가 떠 있는데 확인 단추는 기본 옵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VB OK only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기본 옵션이니까. 근데 뒤쪽에 타이틀은 쳐야 돼요. 제품 검색을 마칩니다 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목에 3번 자리 메시지 박스 보면. 그래서 이건 쳐야 되고 다음에 뒤쪽에서 unload me 라고 붙여주시면 메시지 박스가 뜨고 폼이 닫히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마무리로 실행했을 때 종료 누르시면 뜨고 확인 누르시면 닫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시거든요.